주식 인사이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리포트 보는 방법에 대한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보는 방법을 왜 강좌로까지 진행을 합니까? 그냥 보면 되는 건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리포트는 그냥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 이런 강좌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이 6월 15일입니다. 6월 15일이고요. 평소에도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열심히 보고 있겠지만 현 시점은 리포트를 특히 또 열심히 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요. 다음 달 되면 이제 실적 발표를 2분기 실적 발표를 쭈루루루룩 할 겁니다.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빨리 발표를 할 거고요. 실적이 좋지 못한 회사들은 좀 늦게 발표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난 후에 실적이 좋은 회사들을 막상 매수하게 되면요. 재료 노출로 해가지고 실적이 호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하락을 맞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 시점은 실적 발표하기 전 최소 한 달 전입니다. 6월 15일이고요. 회사는 아직 2분기가 끝나질 않았습니다. 이달 말이 돼야지 2분기 실적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요. 지금 시점에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가시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리포트들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치를 가지고 내놓는 그런 리포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리포트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면서요. 여러분들이 종목을 가지고 실적이 좀 호재가 뜰 만한 종목들을 선침해하는 그런 매매 전략으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잘 활용을 하길 바라겠고요. 일단 말로만 하지 말고 일단은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리포터를 한번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자, 리포터에 대한 이런 유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략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리포터를 볼 때는 보통 이제 이 사이트, 리포터 보는 사이트는 제가 따로 이제 영상을 만들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리포터는 PDF 파일을 가지고 다운받아가지고 보는 게 일단 효율적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리포트 보기가 있으면 보기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보시면요. 자, 리포트를 쓴 날짜, 오늘 날짜, 자, 6월 15일이라는 날짜가 있고, 자, 요거는 이제 회사 로고, 하나증권 로고죠, 그죠?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만든 리포터다라는 거고, 리포터 제목이 있고, 그 종목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목이 있습니다. 2분기 중간 점검 해가지고 저평가 요소 해소 중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볼 때 중요한 팁은요. 일단 제목입니다. 제목요. 제목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제목에 모든 것이 있다고 봐야 돼요. 이 애널리스트가 이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완성을 하면서 이 제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이 리포터는 2분기 중간 점검을 해봤는데 저평가 요소가 해소 중이다라는 거죠. 좀 긍정적인 리포터입니다. 그죠? 예, 그동안에 저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저평가 요소가 해소 중이다. 한마디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리포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자, 하단의 내용들은요, 리포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이렇게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제목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하단에 나옵니다. 이 제목에 대한 설명들이요, 나오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거 있으면 또 추가적인 설명이 이렇게 부연 설명을 또 하게 되고, 이 하단에는 이제 회사의 그런 실적 전망치라든지, 그런 거 이제 여기 보시면 브랜드별 비중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또 이런 또 표들로 보여주면서 자, 여러분들 이제 쉽게 눈으로 볼 수 있게 브랜드 매출 추이가 어떻냐, 뭐가 몇 프로고 여러분들 매출이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쉽게 볼 수 있게 또 도표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 게 있고 이 하단에는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재무제표를 가지고 이렇게 첨부하는 이런 구성으로 모든 리포터들이 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리포터가 이 보시면 이제 42,000원 바이 이렇게 돼 있죠. 네, 보시면 여기 이제 날짜별로 주가도 이렇게 돼 있고, 이겁니다. 42,000원에 했다가 이제 국내 리포터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 리포터가 없죠. 매도 리포터가 없고, 목표가 하향이
매도 리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주가가 떨어지면 이제 중고사는 목표가를 하향을 하죠. 그러면서 바이는 바이인데 뭐 목표가가 42,000원이었다가 4만원으로 내려버리고 또 떨어지니까 뭐 45,000원 내려버리고 또 더 떨어져 버리고 막 기니까 이제 목표가도 안 내놓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한번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한번 봅시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한 게 똑같아요. 리포트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읽으면 되는 건데, 그래도 이제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또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또 오늘 강좌를 통해 가지고 리포터와 친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제목이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요. 제목에 모든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저평가 요소가 해소 중인데 왜 해소 중이냐 하는 내용이 이제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2분기 영업이익이 YOY 21% 전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또 리포트 처음 보시는 분들은 또 영어가 또 나와버리니까 YOY 이거 상당히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또 거부감이 또 있을 수가 있죠. YOY는 year on year로 해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23년도 2분기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2분기, 그러니까 이번에 2분기 23년도가 이제 작년 거 대비하죠. 작년에 2분기, 그러니까 올해 1분기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YOY는 작년에, 그러니까 전년에 같은 동기 2분기 대비해가지고 21%나 상승할 것으로, 그러니까 결과는 안 나왔지만 전망이 된다, 예상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죠. 네오팜의 2분기 실적은 뭐 이렇게 매출 나오고 뭐 호실적을 이어갈 전망이다. 각각의 브랜드, 자, 요거는 이제 네오팜은 이제 화장품 회사죠, 그죠? 화장품 회사고 브랜드가 온 오프라인으로 뭐 수출 등으로 부족했던 판로를 확장을 했고, 특히 올해는 수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수출이 잘 되고 있다. 지난해 11%였는데 이제 올해는 17%까지 확대가 된다.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수출이 확대가 된다는 내용으로 이제 적어놨습니다. 부연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브랜드별로, 이 회사가 팔고 있는 브랜드별로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줄을 이렇게 쳐놨죠, 그죠? 자, 줄을 쳐놨는 거는 일단은 또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리포트를 볼 때 애널리스트들이 줄을 끄거나 아니면 좀 뭐 글자를 굵게 이렇게 하거나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본인이 또 강조하는 내용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강조하는 내용이 뭔지 한번 봅시다. 2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성장률이 어떻게 되느냐. 제로이드가 11%, 아토팜이 11%, 리얼베리어가 60%나 상승을 했네요. 상당히 높게 상승을 했고요. 더마비는 3% 전망을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뭐 다 성장을 했네요. 제로이드는 지난해 또 영어가 나와버리네요. 이제 리포트 보려고 하면 리포트가 영어가 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뭐 어려운 영어들은 아니고 이렇게 뭐 영어가 나오더라도 갈로치고 MD라는 게 뭐 메디컬 디바이스다, 의료기기다. 라는 내용으로 또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MD 라인의 실손보험 청구 이슈로 13% 감소했으나 2월부터 이제 플러스 성장을 했다. 그리고 2분기에는 두 자리 성장을 예상한다. 다 좋은 내용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21년도 작년 분기 대비해가지고는 재작년이죠. 21년도 분기 대비해가지고는 92% 수준이지만 이거는 회복 방향이다. 뭐 그런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아토팜은 뭐 유튜브 마케팅으로 해가지고 매출이 성장을 할 것이다. 두 자릿수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이제 이 리포트를 딱 봤을 때는,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리얼베리어를 뭐 60%로 이렇게 성장을 했고요. 또 영어가 나와버리네, 그죠? 그러니까 영어가 좀 많이 나옵니다. 어떻겠거나요? 근데 영어가 어려운 영어가 아니고 좀 쉬운 영어들, 많이 쓰는 영어들. H&B 같은 경우는 많이 쓰죠, 그죠? 헬스 앤 뷰티 해가지고 그런 매장들 여러분들 많이 가지 않습니까? 헬스 앤 뷰티라든지 뭐 수출인데 또 갈로치고 수출인데 어느 지역이냐? 일본 수출 중심으로. 자, 여기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 리포트에 있어가지고 일본 중심으로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돈키호테에 입점을 했다는지 뭐 이런 내용으로, 그래서 수출 비중이 30% 수준까지 리얼베리어가 상승을 했다. 그래서 더마비도 뭐 한 자릿수 성장을 예상을 하고 뭐 외형 확대에 힘쓰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 긍정적인 내용이고요. 또 추가적인 내용을 또 밑에다가 부연 설명을 또 한 번 더 해놨습니다. 23년도 실적은 뭐 이렇게 전망이 된다. 뭐 연결 매출로 실적이 이렇게 될 거다, 좋아질 거다라는 내용하고, 뭐 또 뭐 디테일하게 아토팜, 리얼베리어 품목 뭐 브랜드별로 해가지고요.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그리고 뭐
일본 채널에도 지난해 9월에 진출을 했고, 다 긍정적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리포터입니다. 자, 리얼베리어 같은 경우에 또 요것도 일본. 그러니까 이 리포터의 특징은 일본이라는 내용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일본. 그리고 이쪽에도 보면, 여기도 또 보면 일본 오프라인의 판로를 확정했다. 더마비도. 그 제로이드 같은 경우도 미국 아마존 또 나오는데, 아마존을 통해 가지고 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에 비해 아주 현금성 자산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 또 요것도 긍정적인 내용,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의 리포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리포터를 보실 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걸 설명을 한다고 지금 리포터를 이걸 지금 오래 보고 있는 거잖아요. 설명을 해준다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실전에서 이제 리포터를 볼 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리포터 하나 보는데 한 30초 정도? 금방 후딱후딱 보고 그냥 다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 있으면 이제 킵해놓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리포터를 볼 때 일단은 스피드가 좀 중요합니다. 빨리 보는 게. 빨리빨리 봐야지. 왜냐면 이제 하루에도, 물론 이제 애널리스트가 리포터를 가지고 만드는 거는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이 작성한 리포터인데, 그걸 우리가 오래 봐줘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우리는 이 하루에 나오는 리포터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볼 수 있는 게. 그런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 너무 많이 시간을 빼앗겨버리면 다른 리포터까지 다 보기가 또 시간이 많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시간을 투자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고 좀 괜찮은 거 있으면 따로 킵해놓고, 그래서 리포터는 PDF 파일을 가지고 다운을 받아놓고요. 괜찮은 거는 다른 쪽으로 폴더로 옮겨놓고 이제 그걸 가지고 핵심적으로 나중에 이제 분석하고 이런 전략으로 가시면 되고, 이제 그게 첫 번째고, 중요한 건 일단 스피드다, 스피드. 지금 제가 상당히 늦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리포터를 이렇게 늦게 보면 안 돼요. 빨리빨리 보고 핵심 보고 이 애널리스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뭔가, 제목이 다 있다고 했죠. 제목을 가지고 포인트로 해가지고 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애널리스트가 이야기하는 거가, 애널리스트도 사람입니다. 물론 팩트에 기반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애널리스트가 이야기한 이 내용을 물론 성의 있게 다 작성을 하죠.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써놓은 걸 가지고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내용 자체는 모든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누구나 시간을 투자하면요. 근데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조할 거 참조하고요, 여러분들이 재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리포터를 여러분들이 봤다고 하면 이 리포터가 강조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뭡니까? 일본이죠. 그죠? 일본 수출에 대한 부분이 성장을 하면서 리얼베리어 같은 경우 상당히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 다른 품목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일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일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또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 종목을 매수하려고 하면, 한일 관계가, 정부가 바뀌었네? 한일 관계가, 중국에 대한 이야기는 싹 빠져 있습니다. 그죠? 일본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를 가지고 포인트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놨다가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그러면 한일 관계가 좋아지면 더 이 회사는 또 긍정적일 수 있겠구나. 예를 드는 겁니다. 이 회사에 재해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가지고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게요. 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제일 위에 있는 네오판 봤고요. 이번에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리포터 보기를 가지고 클릭을 하게 되면, 자, 리포터를 열었습니다. 보시면요, 쓴 날짜, 자, 6월 15일 오늘입니다. 오늘이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사 로고가 하나증권입니다. 그죠? 또 똑같은 그건데, 제목이 있고, 종목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냥 같이 해석을 하면서 한번 봐볼게요. 그러니까 제목이 있고 실적 턴어라운드 진행 중이다라는 내용으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턴어라운드를 했다는 게 아니라, 보시면요, 제목을 제가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가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실적 턴어라운드를 이미 했다는 거죠. 했는데 진행 중이다라는 내용의 리포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을 턴을 했는데 이 턴한 게 계속 실적이 그냥 유지되고 있다, 그런 내용이다. 어떻게 됐거나 이거는 나쁜 내용은 아니고 긍정적인 리포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적이 돌았었다,
라는 내용, 그게 유지가 되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 계속 턴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리포트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처음에 이제 리포트를 볼 때 말씀드렸지만, 자, 첫 번째 이 제목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요. 똑같은 구성이죠. 이쪽에 뭐 실적이 어떻게 또 추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도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표로 좀 보기 쉽게 돼 있고, 제일 마지막에 재무제표 첨부를 하고, 뭐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리포트를 보시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2023년도 1분기 영업이익률이 5.5%를 기록을 했다. 자, 이거는 이제 과거 상황이죠. 그죠?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그죠? 1분기. 우리가 궁금한 거는 1분기가 아니고 2분기가 궁금합니다.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이 궁금한데, 일단 1분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호 타이어의 실적이 턴어라운드 중이다. 1분기에 대한 뭐 실적이 나와 있고, 자, 1분기는 이게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는 2분기를 알고 싶어요. 2분기 지금 어떻게 발표가 될 건지. 자, 한국 매출액이 감소를 했지만 물량 증가와 판가 상승에 힘입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북미, 유럽, 아시아 이런 이제 글로벌 외형 확대가 되면서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을 하고 물류비가 이제 2020년도에 증가를 했는데 이제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막 이런 내용으로 돼 있죠. 자, 물류비가 그러니까 2021년도에 12%에서 15%, 그다음에 이제 올해 1분기 들어가지고 7.5% 물류비가 이제 작년에 비해 가지고 뭐 반토막이 났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딱 보면요. 사실은 이제 뻔한 이야기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이 리포터 자체가 보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제 2분기에 대한 내용인데, 어쨌거나 이제 1분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예를 가지고 들면서, 물량 증가와 판가 상승,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타이어 회사들이 이제 판가도 올렸고, 왜냐면, 그, 물류비가 올라갔었으니까 이제 판가를 올렸는데, 물류비가 올라가지고 이제 판가를 가지고 올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판가를 많이 못 올리죠. 그러니까 타이어 가격을 올려버리면 소비자들 반발을 사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타이어 회사들 같은 경우는 물류비가 떨어지면 좋고, 그리고 원재료비가 떨어지면 좋겠죠. 뭐 그런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일단 물류비가 지금 현재 중요했던 이제 물류비가 안정화되고 있다. 근데 물류비가 안정화되어 있는 거는 WTI가 뭐 100달러가 있던 게 이제 떨어졌으니까, 그죠? 떨어져가지고 6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또 한 70달러 정도에 머물고 있는 그런 시점이니까, 사실은 이 리포트 자체가 좀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물류비가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류비에 대한 부분이 있고, 어떻게 한번 봅시다. 계속요. 자, 그리고 22년 4분기, 그러니까 작년 4분기부터 회복 중이다. 그러니까 턴어라운드는 작년 4분기부터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자, 2012년도, 이거는 상당히 좀 오래전 이야기를 하고 있죠. 2023년도인데 2012년도 10년 전 이야기인데요. 이때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뭐 9에서 10%였는데, 그때 이후에 이제 대주주 교체 과정에서 영업력이 약화가 되고 코로나 및 물류비 급등, 자, 물류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등을 거치면서 20년 매출액이 뭐 실적이 악화됐다. 그러니까 뭐 코로나 고치고 대주주 교체하고 뭐 이러면서 실적이 악화되었었는데, 21년 이후로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이제 물류비도 올라가니까 이제 판가를 올렸고, 그거 올려놓은 거를 가지고 떨어뜨릴 때는 이제 가격을 그 타이어 가격을 올렸다가 떨어뜨릴 때는 또 천천히 떨어뜨리겠죠, 그죠? 물류비가 떨어지더라도, 아니면 가격을 유지시켰거나, 그게 올려놨는 이제 판가 상승하고 그 영업력 회복을 기반으로 그 매출액이 증가를 했지만, 22년도 가격을 올렸는데 물류비가 더 올랐다는 이야기예요. 올라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수익성이 마이너스였다. 마이너스라든지 아니면 거의 뭐 본전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재무 구조로 이제 순이자, 그러니까 차입금 때문에 이자 비용까지 나가고 이러면서 단기 순이익이 뭐 적자였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물류비 오르고 이래가지고 계속 안 좋았다. 그런데 이제 2022년도 4분기 이후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유가가 떨어졌으니까 유가 떨어지고 자꾸 물류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뭔 이야기냐면요. 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어 회사는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포터를 볼 때 조금 이제 뭐라고 할까요?
뭐 무슨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이 어떤 식으로 물건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런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좀 하고 있어야 돼요. 대충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식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틈날 때마다 좀 공부를 해놓으면 좀 도움이 됩니다. 자, 타이어 회사 같은 경우는 자, 자꾸 물류비 이야기인데 왜 물류비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타이어를 만들려고 하면 원재료가 고무잖아요. 고무는 합성 고무하고 천연 고무가 있는데 합성 고무하고 천연 고무 같은 경우는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 태국이 거기서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거기서 이제 생산을 한 걸 가지고 해상 운송으로 해가지고 배로 태워가지고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운송비, 물류비 올라가 버리면 이게 상당히 이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물류비가 떨어졌으니까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고 아직까지는 원재료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는데 저는 일단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원재료 같은 경우도 고무값도 많이 떨어졌죠. 떨어져가지고 태국도 좀 힘들고 뭐 그런 상황인데 아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물류비가 하락하면서 그러니까 물류비가 떨어지니까 이제 영업 이익률이 이제 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어쨌거나 2분기가 어떨 건가 부분인데 지금 과거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이 리포터는요. 1분기부터는 이제 수익성 향상을 보였다. 이제 흑자로 돌아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업망이 해본 지고 여기 이제 나오네요. 원재료 투입 단가와 물류비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바 실적 호조는 2분기 이후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자, 우리가 궁금한 건 나왔죠, 그죠? 실적이 어떻게 됐거나 지금 원재료 투입 단가도 떨어졌고 물류비도 지금 떨어진 이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리포트의 핵심이 이거네요, 그죠? 여기입니다. 그냥 2분기도 이게 이어질 거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2분기도요, 실적이요. 자, 그러니까 2분기에 뭐 적자가 나오고 옛날 같은 상황은 아니라는 내용으로 지금 이제 리포터를 가지고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터를 여러분들이 볼 때 핵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캐치를 하고 나는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매출이 이렇게 됐다 내용이고 여기는 보면 이제 주가는 그 턴어라운드로 반영할 상승을 그리고 아쉬운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재무 구조와 이자 구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리포트를 볼 때 또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걸로 자꾸 해석을 해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익금을 많이 쓰게 되면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부담이 되겠죠. 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겠네요. 그리고 차입금이 이렇게 보면 이제 만기가 돌아오고 이러면 이제 또 연장을 해야 될까, 재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평균 이자율이 뭐 상승할 전망이다. 예,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옛날 이자로 연장을 한다고 하면 조정을 해야 되겠죠. 더 높은 그 이자를 가지고 물어야 되겠죠.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의 리포트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실적 턴어라운드에 기대와 수익성에 반응한 흐름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내용이고 우리가 필요한 내용은 아까 전에 거기 딱 하나 있었네요. 얘가 이런 내용이 그 2분기 실적은 이 회사는 2분기가 어쨌거나 물류비 하락하고 투입 단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하락이 진행되는 거 봐. 이제 보시면요. 뭐 이런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보시면 되고. 자, 보면요. 여기는 이제 도표일에는 이제 실적 추이로 나와 있습니다. 실적 예상 추이가 아니라 실적 추이로 해가지고 21년도 1분기부터 해가지고 22년도, 23년도, 19년도부터 22년까지 이렇게 이전 실적을 가지고 이렇게 내놨죠. 그죠? 자,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뭐 매출액 해외 매출이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지 보면 여러분 파악이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킬로그램당, 자, 1분기에서 2,186원, 그리고, 그 직전 22년도 4분기 비해가지고는 떨어졌죠. 그죠? 원재료가 천연고무 가격도 떨어지고, 합성고무 가격도 떨어지고, 떨어졌다는 내용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게 특징적인 게 뭐냐면, 자, 보통의 리포터는 뭐 예를 들어서 XX 종목의 실적 예상 추이라고 해가지고요. 실적 예상치를 가지고 애널리스트가 예상을 가지고 또 해놓습니다. 뭐 물론 그거를 여러분들이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보통 예상을 해놓는데요. 이 리포터는 보면 예상을 안 해놓죠, 그죠? 왜 그럴까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이 회사를 뭐 매매하기 쉽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쉬운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회사를
제가 아까 뭐 보면 된다고 했죠? 원재료 가격, 그죠? 고무 가격 보고, 그 다음에 뭐 WTI 가격 보고, 해상 운송 가격 보고, 그죠? 매매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쉽죠, 그죠?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근데 쉬운 게 어려운 거 뭐냐면 이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도 보면 예상 실적을 안 올려놓죠. 그 왜 그러냐면 유가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유가가 뭐 내일이라도 막 쭉쭉쭉 급등이 나와가지고 올라가 버리면 운송비도 올라가 버리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제 예상치로 넣어놨는 게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극과 극을 달려버릴 수가 있는 예상 실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조금 부끄럽잖아요. 예상치를 가지고 올려놨는데 어느 정도 좀 비슷해야 되는데 너무 갭이 차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쉬운 게 가장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 애널리스트도 좀 조심스럽게 실적 예상치를 가지고 지금 보면 내놓지를 않았네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모릅니다. 자, 유가가 어떻게 될지 엘니뇨 때문에 갑자기 뭐 저 고무 생산지에서 갑자기 막 뭐 홍수가 나버리고 막 이래버려가지고 막 차질이 생겨 또 급등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제 보통은 이제 예상치까지 보통 내는데 이 리포터의 특징은 예상치를 내지 않았다는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뭐 오늘 원래 좀 짧게 끝내려고 하다가 좀 뭐 하나 뭐 두 개를 봐버리니까 원래 이제 리포터를 그냥 개인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오래 보지는 않겠지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일단은 리포터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 됩니다. 매매하시는데. 왜냐면 정보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됐거나. 이 정보가 뭐 물론 100% 신뢰합니다. 신뢰하는 정보입니다. 라고는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됐거나 좀 사실적인 걸 기반으로 한 이 리포트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정보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리포트를 보다 보면 정보가 자꾸 습득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모르게 종목을 보는 시각도 늘어날 거고요. 저는 리포터를 여러분들이 자주 보라고 권장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보시긴 하되 이게 여러분들 걸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리포터를 가지고 애널리스트가 떠드는 것만 그냥 그것만 쏙 그냥 그냥 외우듯이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고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놨다가 적재적소에 빼가지고 이제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리포터를 볼 때는 제목을 여러분들이 좀 제목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왜 이런 제목을 썼을까?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다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신다고 하면 리포터를 가지고 좀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오늘 저 강좌를 보셨다고 하면요. 그동안 이제 리포터 보는 게 좀 이제 꺼려졌었다고 하면 오늘 강좌를 통해 가지고 많이들 보시기 바랍니다. 리포터 보는 사이트들은 또 제가 또 저 강좌로 또 남겨드릴게요. 감사합니다.